친구의 숙제를 베껴도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남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돈을 번다는 건 더더욱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표절하는 일은 작곡가들에게 특히나 큰 감정적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만큼 음악을 소비하는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표절은 결국 대중의 눈썰미로 발견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표절 의혹을 검색하면 나오는 곡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표절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음악 공부를 하는 습작기에는 표절만큼 작곡 실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양한 곡을 표절해 볼수록 작곡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음악을 듣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절을 해보는 것은 타인의 표현 방식을 잘 알고 비켜나가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절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단 습작기를 벗어나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표절한 곡을 발표할 때는 다른 이들이 그것이 표절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충분히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표절을 했거나 당했던 한국 노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는 2012년 첫 단독 프로듀싱 앨범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물음표 시스루머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곡이 히트를 쳤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프라이머리는 2013년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 작곡가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 가요제에서 그가 작곡한 아가씨가 발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롯과 멜로디 전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정말 카로는 명백한 표절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절차는 없지만 앞으로는 표절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이후 다른 노래들까지 표출 시비가 번지기 시작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아가씨뿐만 아니라 그가 작곡한 박지훈의 미스테리, 그리고 요지경의 카로 에메랄드와 곡과 뮤직비디오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프라이머리는 카로 에메랄드 측과 아가씨의 공동 저작권 합의를 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절 시비는 작곡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가수 쉐은은 2010년 새 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면 이 곡은 페이크 러브와 도입부부터 매우 흡사한 멜로디로 전개됩니다. 가사도 개사 수준으로 유사합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들은 표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쉐은은 아니라고 하며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처리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곡뿐만 아니라 쉐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음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음원에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성희롱이 담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미들이 공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아미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쉐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꼬리를 내리며 나는 이 곡을 내놓기 전에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추궁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악계에서 표절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인종, 차별과 표절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현재 이 곡은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곡은 다소 의외일 겁니다. 그러나 듣는 순간 누가 봐도 표절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이 노래는 송대관 씨의 해 뜰 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해 뜰 날은 1975년 문제의 곡으로 심지어 웨일스 밴드의 곡은 6주 동안이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음악 관계자들이 미국에 확인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답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지우 뒤에 어머님께를 누르면 작사 작곡의 투팍의 이름이 뜬다는 걸 아시나요?
96년에 사망한 투팍이 어떻게 99년에 발표한 어머님께 작사 작곡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정규 음반 타이틀곡인 어머님께는 발매 당시 투팍의 노래 라이프 고즈 온과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라이프 고즈 온의 멜로디 역시 머니코드이기 때문에 표절까진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곡의 제목과 어머님께와 노래 가사가 투팍의 다른 노래 M와 노골적으로 비슷해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같은 가수의 두 곡을 표절해 섞어 놓은 셈이죠. 결국 엔터테인먼트는 기획사 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을 100% 투팍 측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님께 작사 작곡가가 투팍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시끌벅적했던 이탈리아의 최신 히트곡은 이정현의 왜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사가 라모스 아미고스로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곡이 수록된 앨범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450만 장이 팔렸고 한국에서도 3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대놓고 베낀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식겁할 것입니다. 작곡을 한 최준영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와의 월드컵 16강전 패배를 판정으로 돌린 이탈리아 다 그런 그들이 내가 만든 노래를 그대로 도용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달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맘먹었지만 최준영 씨 측에서 거액의 소송을 준비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음악에 있어 표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표절을 한 가수나 작곡가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는 표절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만든 이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멜로디나 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표절 여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 관계자들이 표절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표절은 음악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곡가들은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 표절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악을 즐기는 이들도 표절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인식해 나가야 합니다. 표절은 음악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악계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악에 대한 표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는 뮤지션들 간의 논쟁을 자아내며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대 음악에서는 서양의 12음계를 기초로 한 전주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에는 한계가 있으며 머니코드와 같이 이미 정형화된 코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베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표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기준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뮤지션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물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창작물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멜로디가 너무 비슷하다고 느낀 노래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